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의 첫 대선 토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선 해리스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을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불기둥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이달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보험성인지 침체성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험성 컷은 주가 상승을 가져왔지만 침체성 컷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SK그룹의 에너지 사업 자회사인 SK이터닉스가 주가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3분기 들어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K이터닉스는 올 3월 SKD&D에서 에너지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해 설립됐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연료에너지, ESS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의 대표 자동차주로 꼽히는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가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도 여전히 이들 종목을 저가에 매수할 것을 추천하고 나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는 전일 종가 대비 3.2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기아 역시 전일 종가 대비 3.99% 내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 다양한 이슈는 저희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2,500선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1% 넘게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은 해리스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해리스 수혜주 어떤 것들이 거론됐냐 살펴봤더니 일단 2차 전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테슬라 이슈도 있었죠. 2차 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도이치뱅크 쪽에서 목표 주가를 295달러까지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훈풍 그대로 받아가면서 각각 8% 넘게 4%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이내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장중 최고점이 10.36% 상승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 바로 ESS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해리스 수혜뿐만이 아니라 증권가에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최근 2년 동안 리튬 가격을 한번 살펴봤더니 고점 대비해서 90%나 가격이 떨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LFP 배터리 가격 역시도 하락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ESS 사업자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 속에 오늘 SK이터닉스 보이시는 것처럼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금양 그린파워 역시도 20% 넘는 불기둥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약간 의상이 핑크퐁 막 이런 느낌이에요. SAMG 엔터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인데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SAMG 엔터도 좀 괜찮은 시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장은 해리스가 다 했다. 이렇게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장은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대선 토론이었는데 이 토론의 양방에 나오는 내용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트럼프도 해리스도 분명히 서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온 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해리스가 공격하고 트럼프가 그것을 방어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판정승으로 해리스가 이긴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한 채 끝이 났단 말이죠. 그 덕분인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꽤나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를 정리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은 좋았으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저조하다라는 것이죠. 왜?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할 것인지에 주목이 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장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차트상의 핵심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까지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코스피가 드디어 핑크색 지지선이 윗단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이 가격 구간에서는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작년에는 초전도체로 좀 힘든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2거래일 남았습니다. 2거래일 남았는데 이 2거래일이 지난 이후에 다음 주에 추석 끝난 이후에 동향을 한번 보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지지선 위로 오늘 올라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 바닥이 잡혀지는 구간에 왔지만 그래도 목요일 시장 위험하고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금요일 시장은 뭐 누구나 알죠. 이제는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목요일장, 금요일장까지 확인하신 이후에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종가 베팅 관점으로 진입해보는 거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이 시작되고 꽤나 오랫동안 그리고 또 8월 달 너무 힘들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불러일으켜지지 않으면서 관심 갖고 있는 테마들,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테마들의 종목들이 아니라면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보이질 않았었다라는 것.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이슈도 불러일으켜지지 않았었고 매물대 자체도 위에도 아래도 모두 다 얇은 그런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진입하실 때도 그만큼 어려우셨을 거라는 거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괜찮을 수 있으니 어차피 여러분들 추석 세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하셨을 거고 인출도 하셨을 거예요.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정도부터 입금을 다시 진행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야 되기 때문에 저의 오색선 기법이 없으시다면 오늘 지수의 종가 가격만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9.42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2513.37포인트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금요일 시장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때부터 모아가는 매매도 돌파 매매도 가능하게 보여진다라는 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테마의 종목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STO 관련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의 단일가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문제가 됐었는지 고점을 찍고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STO와 비트코인 관련주를 봤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트럼프의 당선 유력건이었었죠. 하지만 트럼프가 오늘 조금 발을 헛디딘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비트코인 관련주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생각하시면서 STO 관련주 당분간은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미국장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래도 관심 종목에는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어제 넣어놨으니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오늘 지켜봤고요.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종목들 역시나 네오팜, SAMT 엔터, 아이센스까지 있었는데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바닥이 잡혀지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우리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 마감 테마에 보여드릴 텐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 엑손모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엑손모빌의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래도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의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조정받고 있지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는 만큼 그래도 판매 대수까지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오늘장 마감 테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는 역시나 해리스 관련된 이슈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2차 전지 쪽은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ESS,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까지 모두 다 엮여 있고 그 다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의료 AI와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역시나 지수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항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 모두 다 안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의 주가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큰 이슈가 나오지 않은 만큼 무언가 먼저 내용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내일 시장에서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는 설명 드리면서 잠시 후에 그렇다면 내일부터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뭐가 있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장과 더불어서 우리 국내장 한판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해리스가 다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맞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일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세모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내일은 뭘 봐야 될까요? 그래도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해리스 관련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만큼 매출의 빈도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테마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까지 보여드릴 거고 그 밖의 종목들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에너지 관련주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대명에너지와 SDN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미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종목을 뽑아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YC캠, 로체 시스템즈까지 있는데 모멘텀이 살아있었으면 큰 폭으로 올라갔으면 그 상승한 것만큼 이상으로 기대 심리가 커졌을 텐데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필옵틱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거가 없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한 만큼 내일장에서 뉴스와 함께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종목들이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삼일제약, 필에너지, 제일일렉트릭, 퓨런티어까지 있는데 이 종목들 마찬가지로 지켜볼 관점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볼 것도 없이 내일 갭이 떠서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가격까지 올라가서 시작할지 그리고 어느 자리까지 눌릴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갭이 뜬다면 그래도 오늘의 종가인 18,400원을 이탈하는 하락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명에너지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정배열 추세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3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땐 오늘 기준으로 17,341원이지만 17,300원 아래로 잡고 대응하시는 목표 주가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익절을 하셔야 되는 목표 주가로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 하지만 내일 상한가를 가는 그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상한가에 도달을 한다면 갭이 뜰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SDN입니다. SDN도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갭이 뜬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파란색 저항선까지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내일 당장 갭이 뜬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의 종가인 1,47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내일 만들어지는 시초가의 고점을 넘어가는 그 자리가 목표 맥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DN도 마찬가지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기판인데 필옵틱스, YC캠, 그리고 로체 시스템즈까지 있는데 모두 다 윗꼬리를 달았지만 몸통을 잡아먹는 윗꼬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모두 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까지 지켜볼 수 있겠지만 필옵틱스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 가격을 넘어가는 자리라면 진입을 한번 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윗단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이어간다면 고점인 2450원을 넘어가는 2500원이 진입 가격이 될 거고요. 목표 익절 가격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22,000원까지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놓는다면 그 가격이 올 때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가격에 도달했을 때 물량을 절반 정도는 덜어내면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종목들을 보시면 다들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간 종목도 있고 내려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과거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가격과의 이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퓨런티어는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오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바닥이 잡혀지고 핑크색 지지선 위로 안착하고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간다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이냐?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지지되면서 반등하는 자리. 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느냐? 120일 이동평균선을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노란색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녹색으로 한번 해보죠. 녹색이 내려오다가 꺾여지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는 지금부터 그래도 한 2달 이내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을 텐데 목표 주가는 여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윗단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저항이 있는 이 매물대에서 물량을 덜어내는 움직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헬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을 장악을 했던 만큼 내일도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뿐만이 아니라 유리기판 별다른 호재 없이 사실 시장을 장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은 보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분들은 사실 내일장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와 더불어서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개인은 주가가 언제 오를지 내릴지 알기가 조금 힘들죠. 그렇지만 바로 이 USB를 갖고 있는 개인들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USB 안에 오색성 기법, 토르 기법 모두 다 담아져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하나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또 6시가 지났잖아요. 그 말은즉슨 시간의 거래가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우리 전문가님 불러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시간의 거래 혹시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자, 우선 어제 뽑아놨었던 종목들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율호부터 나와 있네요. 율호 한번 넣어놓고 대명에너지도 넣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오늘, 내일부터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으로 장 끝날 때, 종가 때 포착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SD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있고요. 그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관련주가 한번 또 올라와 주려나 보네요. 금양 그린파워까지 2차 전지 관련주 또 한번 올라와 주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 신규 상장주 하나 넣고 하나솔루션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로 좀 더 내려보면 오늘 종목이 좀 많이 나와 있네요. 많은 상승들을 보여줬는데 대보 마그네틱, 퓨런티어도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모트렉스까지 넣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주목해 보실 점이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 나와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때 내일장에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이 종목들은 포착되는 시간이 3시 20분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은 미리 여러분들께 공부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종목들, 그죠? 퓨런티어 마찬가지. 이런 시간에 되니까 매매를 하는 종목들을 포착해서 진입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대명에너지가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죠.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시가 넘어서 5시 반에 2%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엄청난 돌파가 나왔죠. 그렇다면 뉴스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SDN도 마찬가지. 그런데 10분 빨랐습니다. 빠르게 올려놓고 30분에 체결되는 물량은 동일하게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시간의 단위가의 움직임만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매수 들어오고 거래대금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것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시간의 단위가의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만 그 이전에 시간의 단일가에 포착될 종목들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보가 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로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유로는 저점이었던 1260원을 최근에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 시세가 이미 한번 나오긴 했지만 눌린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었던 자리인데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얼마에 끝이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0원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한번 그어봐야 되겠죠. 선을 그어봤더니 넘어가야 되는 자리를 딱 넘어갔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물량 테스트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즉 갭을 띄웠으니 윗꼬리를 달아놓고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관점은 동일합니다. 시초가의 갭이 뜨고 위로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돌파가 나올 때 이 자리를 넘어가는 그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진입하실 때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전고점을 넘어갈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진다는 거예요. 왜냐? 전고점 돌파 매매가 모두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뭐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산을 올라가도 더 높은 산을 올라가고자 하고 그리고 점수를 받아도 더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번에 60점을 받았는데 다음번에는 더 높은 점수를 받길 원하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에 2160원까지 올렸는데 다음번에는 이 가격을 넘어가야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고점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그 종목을 보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투자자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일부러 강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그 가격 구간에서 물량을 털어내려는 세력들의 다분한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할 때 진입하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으로 잡았을 때 5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전고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1% 이상의 가격을 유지해 주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전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 그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데이 트레이딩, 단기 투자 관점을 완성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얼마에 끝이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130원에 끝이 났죠. 그렇다는 말은 이 종목도 역시나 갭이 떠서 시작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대명에너지와 SDN이 올라간다는 건 에너지 관련주의 시세가 나온다는 것인데 오늘 SK 이터닉스가 먼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의 대장주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대명에너지와 SDN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닙니다. SK 이터닉스가 갭이 뜨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SK 이터닉스가 대장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대명에너지와 SDN이 대장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모두 다 동시에 지켜보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변동성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모두 다 갭이 뜰 겁니다. 지금 보면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SDN 모두 다 갭이 떠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갭을 띄운 것까지는 좋아요. 갭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움직임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하락으로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되겠죠. 왜? SK 이터닉스는 오늘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만큼 하락했다가 반등만 나오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이 자리다라는 것. 하지만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의 종가를 이탈하는 모양이 나와진다면 그 자리가 익절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익절 자리도 만들 수 있고 신규 투자할 수 있는 매수 자리 또한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바로 이 종목들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SN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내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요. 여기에서 좀 갈려지네요. 자, 지금 보시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종목 내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밤에 C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 지표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더 지켜보려면 테슬라의 주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는 4% 이상 올랐지만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하지 못한다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된다? 내일 갭이 뜬 채로 또 눌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이미 들고 계시거나 시간의 단일가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테슬라 얼마에 마감됐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조금 늦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8시 정도에만 일어나셔도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8시 일어나서 테슬라 주가를 봤더니 하락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우리가 장전 시간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떨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8시 30분에 시초가에 매도될 수 있게끔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하셔서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매도가 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테슬라의 주가만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과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2차 전지로 볼 수 있겠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로 볼 수 있겠지만 금양그린파워는 또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종목보다 오히려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윗단으로 올려놓고 대명에너지부터 HD 현대에너지 그 아랫단에 금양그린파워를 넣어놓는 것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전고점은 아니지만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그 기대 심리가 불러일으켜지는 32,250원. 아직도 멀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얼마가 올라갔던지 이 종목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도 2차 전지 관련주를 정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차트를 이렇게 올려볼 수 있겠죠. 저라면 정리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리고 그다음 이 종목은 삭제를 하겠죠. 그다음 대보 마그네틱도 리튬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퓨런티어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연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마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 테마, 그 다음 아래쪽은 뭡니까? 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들.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테마.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테슬라와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 아래쪽은 뭐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전기차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들로 이렇게 분리해서 시간의 단일가에 상승한 종목들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가장 우선시해서 봐야 되는 건 역시나 어떤 관련주들입니까? 신재생,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가장 먼저 선반영 받으면서 내일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도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시초가가 중요하겠지만 이 시가 대비 상승률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종목들은 말로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때 저와 함께 지금 봤었던 시간의 단일가 종목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관심 종목들까지 모두 다 정리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내일 시초가 지켜보시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시에 마감한 따끈따끈한 시간의 거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해리스 수혜주가 시장을 장악했던 것만큼이나 시간 외에서도 해리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종목 하나하나 HTS를 켜서 이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잘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요. 나도 한번 집에서 내 종목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USB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로켓 배송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도 당연히 든든하게 챙겨봤는데요. 일단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바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인데 요즘 실리콘 투영님이 잘 이끌면서 고개를 다시 빼꼼 들고 있는 화장품이죠.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화장품 관련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유리기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별다른 호재가 없이 오늘 진짜 강하게 올랐다라고 해주셨는데 별다른 호재 없이 올랐다? 이거 수급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런데 그 수급이 가장 위험해요. 아, 왜냐하면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는 종목이었었는데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갔다. 물론 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작용할 만한 뉴스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상승분을 우리가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가를 끌어올려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다분한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왜? 유리기판이라고 해도 어찌됐건 간에 반도체와의 연결고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 모두 다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유리기판만 빼꼼 고개를 든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의심을 잠식시키기 위해선 내일 주가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뉴스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얼떨결에 들어가서 물렸거나 얼떨결에 수익을 내는 정도였겠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무언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올라가는 거야 대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 이거 뉴스도 안 나오고 뭔가 있는 거야? 내부자들만 지금 사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의심밖에 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혹은 내일 장중에라도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 뉴스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지수를 설명드릴 때도 핑크색 지지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도 마찬가지로 핑크색 지지선 구간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주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 매도 가격은 파란색 저항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까지 도달을 못하는 경우의 수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우리는 본전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오래 할애했어도 손실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매도 가격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입 자체를 잘했고 지금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지만 파란색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내 본전까지 오면 그때는 약수익으로는 정리를 하겠다.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올라가다 꺾여지면 예를 들어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꺾여지면 그 자리 어디에서도 매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고점에서만 매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구간 보면 이 자리 이탈하면 어떡하지? 눌렸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이탈하면 어떡하지? 눌렸을 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승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눌렸을 때는 얼마나 더 내려갈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맥점이 나와요. 매수할 수 있는. 만들어진 고점을 넘어갈 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손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왜? 첫 번째 진입 자리가 이곳이었으면 최종 손절 자리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는 지지선의 자리, 이렇게 두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지선을 올리는 겁니다. 내가 진입한 자리로.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뀌겠죠. 어떻게 바뀐다? 올라갔다가 지지된 자리를 선을 긋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전고점의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던 자리에 선을 그었을 때 익절해야 되는 자리. 조금 더 지켜본다면 여기에서는 매도해야 된다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종목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 배웠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고 그 다음날 이탈하면 익절, 아니라면 이거래일 이상 이탈하는 자리가 익절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딥니까? 자, 보시면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위아래 꼬리가 달린 도지형 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목표 익절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렸던 이 차트의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가 진입한 자리는 여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익절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안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핑크색 지지선 마찬가지로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파란색 저항선까지 보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갈 때 분할 매도를 하고요. 남은 물량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습니까? 보유한다 하더라도 파란색 저항선을 이 거래일 이탈하는 자리라면 놓아주어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지지선이 있고요.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지지 저항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메가토리 기법으로 진입할 때에는 검은색 저항선을 1차 목표 매도 가격으로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가토리 기법은 총 3번으로 나눠서 분할 익절을 하게 되는데 1차는 5%, 매수가 기준 5%, 2차는 검은색 저항선, 3차는 파란색 저항선이 매도 가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르시노 같은 경우에는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내지만 거기에서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장기 추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진입을 했습니다만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자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1차 매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3%. 짧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익절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면 우리는 최종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3%에서 익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수 가격에서 남은 물량 다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매수가에 판다라는 건 제세금이 손실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제세금 우리가 어디에서 해지했습니까? 3%에서 절반 매도를 하면서 이 제세금에 대한 해지가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 없이 단기 투자 관점으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단기 투자로 들어갔지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이용하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르시노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있지만 이 기법을 받아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받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는 안 보고도 외워서 말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준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봉에는 2가지의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봉의 변동성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커진 만큼 종가도 5% 이상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준봉에서 그만큼의 변동성을 만들었다면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많이 붙어줘야 됩니다. 시장의 관심도가 불러일으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보고 있는 투자자가 많으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더 크게 파급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주가가 빠진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우리는 빨리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2가지 원칙으로 기준봉을 삼았는데 그렇게 해서 기준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진입하는 자리는 기준봉에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진입을 합니까? 기준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커졌었던 날보다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려는 힘이 강해지는 그 자리. 그래서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캔들의 모양, 망치의 모양이 나와진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자리를 판단해보자라는 것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종목은 본느입니다. 본느인데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왔던 이유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됐었던 그 시기에 주가는 반응을 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해외 유수한 리테일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다 정리해왔어요.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뭘 한다? ODM, OEM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본느다라는 겁니다. 자체 브랜드로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터치인솔, 메디솔, 컬러버킷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외국으로 팔고 있는 이 판로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정리해왔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이슈가 본느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코로나 때 매출이 감소됐습니다만 매출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확실하게 꺾여져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언제부터다? 2022년부터 이미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부채 비율도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이제 안정권에 다시 들어섰고 유보율도 마찬가지로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증가가 됐는데 지배주주들의 수익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들이 아닌 입장에서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본느 2178거래일째인데 현재 주가의 위치가 매우 낮은 위치입니다.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3,330원까지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우리는 그 중간중간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 600일 차트로 봤을 때에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저점을 찍은 날짜는 2022년 10월 13일입니다. 3개월 한참 지났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이어나갈 때 그래도 메가토르시론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진입한다? 그 아랫단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1,730원. 지금부터 조금만 내려오면 닿는 가격입니다. 여기가 매수가가 될 거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메가토르시론가 포착된 그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최종 목표 가격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3,330원을 잡을 건데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1,255원인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역사적 신저가가 1,255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아무리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더라도 지켜보기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없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역시나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급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험한 수급이라고 해주셨고요. 이런 수급까지 읽을 수 있는 기법, 오색선 기법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다 꼼꼼하게 자료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공략할 종목으로 본느 살펴봤고 그리고 정확한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좋았으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저조하다라고 오늘 장 한 줄 평 남겨주셨고요. 내일장 관심 둬야 할 테마로는 에너지, 유리기판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돌아온 화장품 전성기 그대로 맞을 수 있는 본느 알려주셨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 그 소문도 정말 많이 듣죠. 토르기법, 오색선 기법에 사서 뉴스에 팔아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법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단 참고하시면 저희가 이 USB를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